안녕하세요. 말본TV입니다. 그동안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카테고리로 나누어 용어 하나하나씩 깊이 있게 분석해서 구독하시는 분들께서 바쁜 일상 속에서 짧게 들으실 수 있도록 진행해 왔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몰아서 볼 수 없느냐는 분들도 계셔서 카테고리별로 10개씩을 모아서 올려보겠습니다. 구독하시는 분들께서는 편하신 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모아보기 16번째 시간으로 주3, 가리, 다가네, 게링, 다치아가리, 이바리, 후미즈라, 부비키, 화타쇠기, 마와리부치, 이렇게 151번부터 160번까지 한꺼번에 정리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30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51번째 시간으로 주3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3를 일본어 그대로 표기하면 복모음 주3가 맞습니다. 주는 가운데를 뜻하는 중의 음독이며 쓰리는 매달다 라는 뜻의 동사 쓰루의 연용형이며 두 단어가 합쳐지면서 연탁되어 쓰리가 제리로 바뀌었습니다. 저도 70년대 초 기사 시절에 주3란 말을 썼던 기억입니다만 지금은 거의 사라진 현장 용어라 생각하고 잊고 있었는데 네이버 지식인에 이런 질문들이 올라와 있군요. 용어도 주슬이, 주수리 등으로 와전되어 있어 정확하게 정리해 올려보겠습니다. 일본 건축 용어 사전에서 주저리깅을 검색하면 주저리깅이란 보의 1단째의 철근, 보주근에서 아래로 2단째에 위치하는 철근임, 2단근이라고도 말함. 주저리깅을 배근함으로써 휘 모멘트에 대한 내력을 얻을 수 있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미지를 보면 한눈에 주저리를 알 수 있습니다. 한자를 한번 풀어봅니다. 조의 후는 매달다 라는 뜻의 동사 쓰루이며 음은 초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조상할 조이며 폰트가 다를 뿐 아니라 우리는 조문, 근조 등 죽음과 연관된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쩌리의 연관어로는 쩌리아시바, 달비개를 말하고요. 쩌리바시, 현수교를 말하며 사장교와는 구조적으로 구분이 되죠. 이제 주3는 2단근으로 바꾸어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철근의 연관어 몇 가지 올려봅니다. 우아깅, 보의 상부근을 말하고요. 시타깅, 보의 하부근을 말하고요. 아바라깅, 보의 늦근, 스티럽을 말하고요. 오비깅, 기둥의 띠철근, 후프를 말하고요. 사식깅, 이음근, 삽입근을 말하고요. 하가, 후커에서 와전된 말이며 결속선을 묶는 결속기를 말하고요. 뎃깅, 철근을 말하죠.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51번째 시간으로 주3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30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52번째 시간으로 가리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가리를 검색하면 첫 번째, 그냥 일시적으로 그렇게 정하는 것, 영구적이지는 않은 모양, 임시변통, 순간, 일시, 임시. 두 번째, 진짜가 아닌 것, 겉만 있는 모양, 가짜, 거짓,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한자를 풀어봅니다. 가의 후는 거짓, 임시라는 뜻의 가리이며 음은 가, 개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거짓가이며 가설에 쓰입니다. 일본 한자와는 폰트가 다릅니다. 건설 현장에서 가리란 말은 주로 가설, 임시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연관 용어 몇 가지 올려봅니다. 가리고야, 가설 건물을 말하고요. 주로 철골공사에 쓰이는 용어로는 가리도매, 가조립을 말하고요.
이때 쓰는 볼트를 가리볼트, 가조립 볼트라고 말하죠. 가리심해, 가조임, 가체결을 말하고요. 이와 반대어에는 혼심해, 정체결, 최종조임 등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썼던 가리 연관어로는 가리누이란 말이 있었죠. 기성복이 대중화되지 않았던 시절 재래시장 포목전에서 천을 떠와서 동네 양복점에서 옷을 맞추어 입기도 했었죠. 이때 천 조각을 듬성듬성 끼워 붙여 몸에 딱 맞는지 입어 보았는데 이것을 가리누이라고 말했으며 이제 이 말은 거의 사라진 듯하나 한자음 그대로 읽은 가봉이란 말은 아직도 맞춤 정장, 예복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예쁜 우리말 식침질이 있음에도 쉽게 바꾸어지지 않는군요. 인쇄 분야에서 쓰는 가리즈리는 교정 등을 보기 위한 애벌 인쇄를 말합니다. 일상에서 또 다른 뜻의 가리란 말이 있습니다. 화투판 등에서 미천이 다 떨어지면 가리라 말하고 계속합니다. 이때의 가리는 빌림, 차용, 외상 등의 뜻으로 쓰이며 한자는 빌릴 차를 쓰며 차용에 쓰이죠. 연관어 말가리는 가부를 뜻하며 군대에서 상급 계급장을 미리 다는 것을 마이가리라 했는데 이 말도 마에가리에서 와전된 말입니다. 옛날 중고등학생 시절 짧게 깎았던 머리를 니부가리라 했는데 이때의 가리는 깎기란 뜻으로 쓰이며 한자는 벨 예를 쓰며 풀을 베는 예초기에 쓰이죠. 니부가리는 6mm 정도의 짧은 머리를 말했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52번째 시간으로 가리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30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53번째 시간으로 다가네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다가네를 검색하면 금속을 절단하거나 깎거나 하는 데 쓰는 강철제의 수공구, 목공에 쓰는 노미에 해당됨, 둥근 것, 각진 것, 납작한 것 등이 있음. 또 다른 백과에서는 강철제의 수공구의 하나, 목공의 끌과 비슷한 공구이며 망치로 두드려 금속의 절단, 돌, 콘크리트의 파쇄 등에 쓰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구자판에서 다가네를 검색하면 이렇게 정과 비슷한 이미지들이 뜹니다. 다시 노미를 검색하면 끌과 같은 이미지들이 뜹니다. 네이버에서 노미를 검색하면 정 이미지들이 뜹니다. 일본 백과에서 노미를 검색하면 목공, 석공의 도구로 구멍을 뚫거나 홈을 파거나 하기 위한 것,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노미라 하면 돌이나 콘크리트를 깨는 데 쓰는 정을 말하며 목공이 쓰는 끌과 구분하는데 일본에서는 노미를 목공이 쓰는 끌과 석공이 쓰는 정을 혼용해 말하나 봅니다. 한자도 비슷하면서 참 복잡하군요. 참의 후는 끌 정이라는 뜻의 명사 다가네, 파다라는 뜻의 동사 호루, 색이다라는 뜻의 동사 에루이며 음은 산잔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끌참이며 단어로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착의 후는 끌정이라는 뜻의 명사 노미이며 음은 사쿠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뚫을 착이며 차감, 착정에 쓰입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쇠를 직접 가공하는 일이 거의 없어 다가네란 말은 잘 쓰이지 않습니다만 다가네는 날정, 강철끌 등으로 노미는 정으로 바꿔 쓰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현장에서 쓰이는 일본어 도구 몇 가지 올려봅니다. 바루는 영어 바의 일본식 발음 바루에서 와전된 말이며 오한마, 큰 햄머, 오삽, 큰 삽, 내리삽, 비빔삽, 길이, 송곳을 뜻하지만 현장에서는 드릴 비트를 말하며 칸나, 대패, 녹고, 톱, 마루녹고, 원형톱, 개빗기, 금우개, 사시간에, 곱자, 스코야, 영어 스퀘어에서 나온 말이며 작은 직각자, 가나고대,
쇠흑선, 기고대, 나무흑선, 랭가고대, 벽돌흑선, 신호, 철선조이개, 핫카, 결속선조이개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53번째 시간으로 다간해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3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54번째 시간으로 게링이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게링, 일본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 것이 발음은 독일어 같기도 한데 이 알쏭달쏭한 말이 인테리어 분야 중에서도 특히 도배공사에서 많이 쓰고 있군요.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도배에서 기존 벽지를 뜯어내거나 바탕의 이물질을 긁어내거나 퍼티 작업, 사포질 등 바탕면을 매끈하게 만드는 모든 작업을 게링이라 말합니다. 일본 건축용어 사전에서 게링으로 검색하면 도료나 시멘트, 콘크리트, 몰타를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 사포 등으로 문질러 더러운 것이나 녹을 떼내어 도료의 부착을 좋게 할 목적이 있음. 전기공구나 사포를 사용해서 계단이나 함석 지붕에 쓰이고 있는 철부의 녹이나 더러운 것, 낡은 도막을 떼냄. 특히 철부에는 도료의 부착이 어렵기 때문에 게링이 불충분하면 도장이 2-3년 만에 벗겨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듯 일본에서는 도배보다 도장 분야에서 게링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나 봅니다. 일본에서는 도배란 한자를 쓰나 잘 쓰이지 않고 벽지 발음이라 표현합니다. 일본 어원 유래사전에서 게랭을 검색하면 메이지 시대에 외국인 기사가 기능공에게 크린이라고 말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전해짐. 크린이 와전되어 게랭이 되었다고 하는 설이 유력함. 이렇게 설명하며 크린은 깨끗하게 하다, 청소하다 라고 하는 의미의 영어임. 이렇게까지 덧붙여 설명합니다. 결국 영어 클린이 일본어로 건너와 게랭이 되었고 이것이 또 우리에게는 게링으로 와전되어 쓰이고 있는 셈입니다. 일본에서는 게랭을 도장 분야에서 주로 사용합니다만 특히 철골에 대한 게랭은 4단계까지 구분합니다. 이 밖에 도배, 목부, 몰탈, 콘크리트 등의 바탕에도 게랭 작업은 존재하겠죠. 우리도 도배뿐만 아니라 도장, 방수, 미장, 콘크리트, 철골 등의 게링 작업 이미지들이 검색됩니다. 게링 작업에는 많은 공구들이 필요합니다. 스크레이퍼, 사포, 와이어 브러쉬 등의 수공구는 물론이고 전동 와이어 브러쉬, 디스크 샌더, 샌드블라스트 등의 전동 공구도 있습니다. 이제 황당하게 와전된 채 버티고 있는 게링은 바탕 처리, 바탕 정리, 면 처리, 면 갈기, 면 고르기 등으로 아니면 클리닝이라도 좋으니 게링이란 말만은 버려야겠습니다. 게링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는 도배공사의 일본 용어 몇 가지 올려봅니다. 노바시는 풀칠한 도배지를 비닐에 싸서 숨죽이기, 베다는 온통이라는 뜻으로 베다바리는 밀착발음, 후쿠로는 자루라는 뜻으로 후쿠로바리는 공간발음, 미미는 귀라는 뜻으로 종이의 갓둘레를 말하며 미미선은 우리 한자음 선과 합쳐 벽지의 벽침선을 말합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54번째 시간으로 게링이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3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55번째 시간으로 다치아가리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다치아가리를 검색하면 첫 번째, 일어서는 것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며 야구자판에서 다치아가리를 검색하면 단순하게 몸을 일으키는 이미지들이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 스모어에서 마주보고 몸을 일으키는 것, 스모어에서 몸을 일으키는 순간의 동작을 다치아이라고 말합니다.
이 밖에도 다른 설명들이 있습니다만 6번째, 건축에서 부재가 수평이나 경사면에서 수직으로 올라가는 부분 또는 그 치수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구자판에서 건축 다치아가리를 검색하면 줄기초의 수직 부분 이미지들이 많이 뜹니다. 다시 건축 용어사전에서 다치아가리를 검색하면 수평 부분에서 수직으로 옮겨가는 수직 부분, 예를 들면 기초의 접한 콘크리트 위에 얹히는 수직 부분이나 평지봉의 끝에 있는 파라펫 등은 벽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므로 다치아가리라고 말함. 벽은 천정까지 이어져 있지만 다치아가리는 도중까지의 높이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듯 다치아가리란 말은 기초의 수직 부분은 물론 파라펫, 발코니 난간벽까지도 폭넓게 말하는군요. 제가 기사였던 시절에는 화단이나 손수찜 등을 설치하기 위한 작은 턱을 다치아가리라 했던 기억입니다. 다치아가리의 한자음 입상이란 말이 국어사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입상관이라는 말은 흔히 씁니다. 굳이 한자를 붙인다면 설립, 윗상, 입상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건물에서 파이프 피트 속에 설치되는 수직 주관을 말하며 각 층으로 분기되는 수평관을 횡주관이라 하죠. 야구자판에서도 입상관으로 검색이 되며 지중이나 바닥에 매설되는 수도, 전기, 가스 등의 관이 지상이나 바닥 위로 올라오는 부분도 입상관이라 말합니다. 이제 다치아가리는 어색하지만 치켜올림, 세워올림으로 바꾸고 방수 다치아가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방수턱이라 바꿔 말해도 좋을 듯합니다. 파이프류에서는 입상관 외에 달리 표현하기가 어렵군요.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55번째 시간으로 다치아가리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3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56번째 시간으로 이발이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이발이로 검색하면 주물 형틀에서 꺼낸 주물에 붙어있는 얇은 지느러미 모양의 돌기, 주물 형틀의 이음매 등에 녹은 금속이 흘러들어 그대로 응고해 생긴 것, 이렇게 설명하며 주조 용어집에서는 주조 결함의 한 가지, 형틀의 갈라짐 등 주물 형틀의 갈라진 틈에 용융 금속이 침입해서 생긴 얇은 지느러미 모양의 돌기, 주조에서 생기는 거스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구자판에서 이미지를 검색하면 이런 이미지들이 뜹니다. 플라스틱 사출에서는 금속 주물이 아니어서인지 그냥 발이라고 하는군요. 네이버에서 이발이를 검색하면 주조 날개라고 간단하게 설명합니다만 건설 현장에서는 제조가 아닌 작업 공정이므로 금속, 플라스틱, 목재 등 모든 재료의 절단면에 생기는 거스러미를 말합니다. 이발이를 영어로는 캐스팅 핀, 플래싱, 버 등으로 말합니다만 주물밥이나 거스러미로 바꾸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이버 사전에서 거스러미를 검색하면 기계의 부품을 자르거나 깎은 뒤에 제품에 아직 그대로 붙어 남아있는 쇳밥, 이렇게 딱 맞는 표현이 있었군요. 한자를 한번 풀어봅니다. 주의 후는 주조하다라는 뜻의 동사 이루이며 음은 주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쇠부어 만들 주이며 주물에 쓰입니다. 일본 한자와는 폰트가 다르며 획수도 복잡합니다. 주의 연관어 몇 가지 올려봅니다. 이카타, 주물 형태를 말하며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을 이모노, 주물이라 하며 이렇게 주물을 만들어내는 공정을 주조라고 말하죠. 제가 어렸을 적에 이모노라고 말했던 것은 주로 무쇠 가마솥이나 백철솥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기사였던 70년대 초에는 설비 배수관은 대부분 추철관을 사용했는데 절단도 쉽지 않았지만 연결 작업은 더 복잡했죠. 연결 부분에 얀이라는 섬유로 패킹한 다음 그 위에 끓인 납을 붓고
굳으면 정으로 빈틈없이 두드려 물이 새지 않도록 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먹는 이모노가 있죠. 바로 붕어빵입니다. 붕어빵을 일본에서는 타이야끼라고 하는데 도미인지 붕어인지 구분도 잘 안 되는군요. 이 타이야끼에도 이바리가 있는데 바삭하고 고소하게 덤으로 먹을 수 있는 부분이죠. 타이야끼의 유래 역사가 재미있습니다. 발상은 1909년 도쿄라고 하며 요약하면 원래는 이마카와 야끼라는 둥근 빵이었는데 잘 팔리지 않아 고민 끝에 모양만 타이 도미로 바꿨는데 이것이 대박났다는 유래입니다. 두산 백과에 의하면 1930년대에 이 타이야끼가 우리나라로 유입되어 붕어빵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56번째 시간으로 이발이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3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57번째 시간으로 후미즈라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 건축 용어 사전에서 후미즈라를 검색하면 계단을 구성하는 부분 중에서도 발을 얻는 디딤판의 윗면을 말함, 이렇게 설명하며 야구자판에서는 이런 이미지들이 뜨며 후미당으로도 이미지가 검색되는군요. 먼저 한자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답은 훈이 밟다라는 뜻의 동사 후무이며 음은 토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밟을 답이며 답사에 쓰입니다. 면은 훈이 얼굴이란 뜻의 명사 쓰라이며 음은 맨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낫면이며 면담에 쓰입니다. 따라서 후미즈라는 밟다라는 뜻의 동사 후무의 연용형 후미와 면이란 뜻의 명사 쓰라가 합쳐지면서 연탁되어 후미즈라가 된 것입니다. 후미의 연관으로는 일상에서 후미끼리 철도 건널목을 말하고요. 쓰라, 맨이란 말은 현장에서 많이 쓰이죠. 데스라는 데즈라에서 와전된 말이며 추력을 말하고요. 우찌쓰라는 안쪽면, 소도쓰라는 바깥면, 마루맹은 둥근목, 맹기는 맨기에서 와전된 말이며 면대, 면목, 맨돌이는 모접기, 놀이매는 비탈면 등이 있습니다. 후미즈라의 상대어는 개하계입니다. 건축용어 사전에서 개하계를 검색하면 계단 한 단의 높이를 말함,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자를 한번 풀어봅니다. 축은 훈이 차다라는 뜻의 동사 계루이며 음은 슈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찰축이며 축구에 쓰입니다. 일본에서는 축구를 사카라 말하죠. 상은 훈이 오르다라는 뜻의 자동사 아가루, 올리다라는 뜻의 타동사 아게루, 위라는 뜻의 명사 우에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위상이며 상하에 쓰입니다. 계단을 일상에서도 가이당이라고 참 오랫동안 사용했었던 말이죠. 계단의 각 부분 명칭을 정리해 봅니다. 후미즈라는 디딤판, 개하계는 단높이, 개꼬미는 첼판. 목조 계단에서는 개하계와 개꼬미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데스리는 손스침을 말하죠.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57번째 시간으로 후미즈라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3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58번째 시간으로 부빗기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부빗기로 검색해 요약하면 상거래에서 일어나는 할인의 한 가지, 청구 금액을 미리 앞당겨 받는 대신 일부분을 할인해줌,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빗기란 말은 치수, 푼을 뜻하는 부와 빼다라는 뜻의 동사 히꾸의 명사형 히끼가 합쳐지면서 연탁되어 부빗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기사였던 70년대 초에는 거푸집, 마루틀, 천정틀,
지붕틀 등의 구조제로 90 곱하기 90, 45 곱하기 90, 45 곱하기 45 미송을 많이 썼습니다만 제재소에서 주문해온 이들 각재가 하나같이 치수가 좀 모자랐습니다. 이유는 제재할 때 톱밥 두께만큼 빠진다라고 설명했으며 이것을 부빗기라고 하며 당연한 것처럼 인식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빗기라는 말이 일본 건축 용어 사전에는 검색되지 않으므로 어쩌면 우리가 만들어낸 현장 용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관급공사 등에서는 정치수로 따로 주문하기도 했죠. 이것을 쇼미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쇼미를 검색하면 여분인 것을 빼낸 물건의 진짜 알맹이 등으로 설명하며 네이버 사전에서도 정미로 검색이 되며 물건의 겉껍질을 뺀 내용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상에서는 네트웨이트, 정미 중량이라는 뜻과도 연관이 되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목재를 규격별로 구분할 때 정치수이거나 이에 가까운 것을 정제라 하고 이보다 치수가 많이 빠지는 것을 사제, 기성제라고도 합니다. 산성각구는 90 곱하기 90 세치 각재를 말하고요. 거푸집이나 마루틀에서 오빗기, 멍에에 쓰이는 부재와 같은 크기여서 그냥 오빗기라고도 말하죠. 84 곱하기 84, 81 곱하기 81 등의 기성제가 있습니다. 산성각구는 세치각재, 대각재 등으로 바꾸어 말하면 좋겠습니다. 2x4는 2 곱하기 4를 뜻하며 목재의 보드피트 단위로 2인치 곱하기 4인치, 50 곱하기 100의 크기를 말했으며 이와 크기가 비슷한 45 곱하기 90, 한 치 반의 세치 크기의 각재를 그렇게 말했으며 줄여서 그냥 2x라고도 말하죠. 거푸집이나 마루틀에서는 내다 장선에 쓰입니다. 30 곱하기 70, 30 곱하기 67 등의 기성제가 있으며 폭이 두께의 2배가 넘는 각재를 통틀어 2x라 말하기도 합니다. 2x4는 중각재, 반각재 등으로 바꾸어 말하면 좋겠습니다. 승고각구는 45 곱하기 45, 한 치 반 각재를 말하며 다루기란 말은 지붕틀에서 석가래의 부재명인데 이것이 45 곱하기 45 크기라 해서 모든 소각재를 가리켜 다루기라고 말합니다. 40 곱하기 40, 33 곱하기 33, 30 곱하기 30 등의 다양한 기성제가 있습니다. 다루기는 한치 반각재, 한치각재, 소각재 등으로 바꾸어 말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33 곱하기 20, 30 곱하기 20 각재를 부빗기라고도 말하는데 제재할 때 톱밥 두께만큼 빠진다라는 뜻의 부빗기가 어떻게 해서 각재의 특정 규격 명칭으로 쓰였는지 알 수가 없군요. 특히 인테리어 분야에서는 다양한 소각재를 쓰며 폼 다루기, 반 다루기란 말까지 등장하면서 다루기란 말이 쉽게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목재의 규격 일본식 표기 몇 가지 올려봅니다. 이승, 한치, 승이치, 한치 한푼, 승나나부, 한치 7푼, 니승, 두치, 니승 나나부, 두치 7푼 등입니다. 목재의 치수 중 인수 3으로 나누어지는 치수, 예를 들면 18, 21, 24, 27, 33 등은 모두 치푼의 단위에서 환산된 것이라 아주 복잡하며 생산업체에 따라 규격과 명칭이 서로 다른 까닭에 20, 25, 30, 35, 40, 45, 50 이렇게 오진법으로 정리가 되면 더욱 좋을 듯합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58번째 시간으로 부빗기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3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59번째 시간으로 화타쇠기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타쇠기, 이게 일본말이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일본어는 아닙니다만 일본식 용어를 우리 한자음 그대로 읽은 것입니다. 네이버에서
가시설 관련 자료를 검색하다 화타쇠기란 이미지가 검색되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더니 화타란 한자가 같이 검색되어 깜짝 놀랐습니다. 휴지발이란 말은 제가 기사였던 70년대 초에 처음 들었던 현장 용어였으며 지금은 사라진 말이라고 잊고 있었죠. 목조에서 도리와 볼을 45도로 잡아주는 퀴자비볼을 히우찌바리라 말했습니다. 일본 건축 용어 사전에서 히우찌바리를 검색하면 마루틀 또는 지붕틀의 수평 구면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가로, 세로 접합부 가까이에 쓰이는 경사지를 말함, 구조의 강성을 높이는 데 유효함, 보통은 각재가 쓰이며 횡가제와 볼트를 단단히 긴결하는 것이 중요함, 이렇게 설명하며 요즘은 이렇게 철물이나 플레이트를 쓰기도 합니다. 히우찌바리는 히우찌와 하리가 합쳐지면서 연탁된 합성어입니다. 한자를 먼저 풀어봅니다. 화의 후는 불이라는 뜻의 명사 희이며 음은 가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불화이며 화재에 쓰입니다. 타의 후는 치다라는 뜻의 동사 우츠이며 음은 다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칠타이며 타격에 쓰입니다. 일본 백과에서 히우찌를 검색하면 첫 번째, 부싯돌과 부시를 마주쳐서 불을 일으키는 것 또는 그 도구, 이렇게 설명하며 불을 일으키는 것이 소중한 일인 만큼 부시를 보관하는 상자와 주머니까지 검색됩니다. 두 번째, 건축에서 어긋남을 막기 위해 수평면상에서 직교하는 부재의 모서리에 경사로 걸치는 보강재, 이렇게 설명합니다만 도대체 이 보강재와 부싯돌이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지 어원을 검색해 봅니다. 히우찌의 어원은 부싯돌과 부시에서 온 것임, 그 부시의 모양이 대부분 삼각형이었기 때문에 모서리에 삼각형이 생긴다 해서 히우찌라고 불리우게 됨, 이렇게 설명합니다. 결국 히우찌란 말은 부시의 삼각형 때문에 히우찌바리는 퀴자비보, 히우찌 도다이는 퀴자비 토대는 물론 히우찌아시바, 퀴자비 피계란 용어까지 생겨난 셈입니다. 주로 목조 공사에서 쓰였던 히우찌란 용어가 이제 사라지는가 했는데 가시설 공사에서 되살아 있었군요. 흑막이 가시설을 일본에서는 야마도메라 말하죠. 히우찌 연관 야마도메 용어 올려봅니다. 하라오꼬시는 띠장, 기리바리는 버팀대, 코너 부분의 히우찌 바리를 사보강제라 하는데 저는 목조 용어 그대로 퀴자비보라 하면 어떨까 생각하며 띠장 직선 부분의 히우찌 바리는 까치바리라 하는데 저는 이 부재를 평자비보라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리 한자음 그대로 화타라는 말은 결코 쓰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히우찌우케 피스란 부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정리해보려는 화타쇠기입니다. 화타쇠기는 사부강 피스, 사부강 쇠기 등으로 바꾸어 쓰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59번째 시간으로 화타쇠기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3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60번째 시간으로 마와리 붓지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 건축 용어 사전에서 마와리 붓지를 검색하면 벽과 천정이 만나는 부분에 붙여지는 경계목을 말함. 천정과 벽에는 마감재가 다르기 때문에 양쪽의 접합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마와리 붓지가 사용됨,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후 재팬에서 마와리 붓지를 검색하면 이렇게 천정과 벽의 경계에 붙인 반자돌림 이미지가 뜹니다. 한자를 한번 풀어봅니다. 회는 훈이 돌다, 돌리다라는 뜻의 마와루이며 음은 카이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돌회이며 순회에 쓰입니다. 회는 훈이 돌다, 돌리다라는 뜻의 마와루이며 음은 카이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돌아올 회이며 회전에 쓰입니다.
이 돌회와 돌아올 회는 같은 의미로 혼용하기도 합니다. 연은 훈이 끝, 가장자리라는 뜻의 후치이며 음은 인연이란 뜻의 n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인연연이며 연석에 쓰입니다. 일본 한자와는 같은 듯 하지만 폰트가 다릅니다. 마와리 부치는 동사 마와루의 명사형 마와리와 끝 경계라는 뜻의 명사 후치가 합쳐지면서 연탁되어 마와리 부치가 되었습니다. 일본 건축 용어 사전에서 후치를 검색하면 사물의 끝부분 또는 사물의 둘레의 일정한 폭을 가진 부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목조 천정틀은 경량 철골로 많이 대체되었죠. 일본에서는 줄여서 K10이라고도 말하는군요. 이제 마와리 부치는 반자 돌림으로 바꾸어 쓰면 되겠죠. 천정틀의 각 부재 명칭을 정리해 봅니다. 마와리 부치는 반자 돌림, 노부치는 반자틀, 노부치 육개는 반자틀 바지, 쓰리기는 달대, 쓰리기 육개는 달대 바지, 후치의 연관어를 올려봅니다. 가꾸부치는 마감을 위해 창틀이나 문틀에 덧댄 각지인 문선을 말합니다. 도부치는 벽체의 쫄대바탕을 말합니다. 후치이시는 차도와 인도의 경계에 까는 연석, 경계석 등을 말합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60번째 시간으로 마와리 부치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모아보기 16번째 시간으로 151번부터 160번까지 한꺼번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지난 동영상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모아보기 14번째 시간의 내용을 안내합니다.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모아보기 15번째 시간의 내용을 안내합니다.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모아보기 14번째, 15번째 시간의 바로가기 링크입니다.